네, 수요일 아침 앤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국립암센터 대학원장 명승권 교수와 함께 건강 상식, 특별히 커피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 커피 전문점들 가격이 다 올라서 부담이 되는데도 커피를 줄이거나 끊기가 쉽진 않아요. 커피가 뭐 건강에 좋다 안 좋다 의견도 분분한데 어떤가요? 네, 혹시 커피가 건강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적당히 마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답을 미리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요. 뭐든지 이제 적당한 게 좋죠. 네. 근데 지금 최근이 아니더라도 몇십 년 전부터 이 뉴스를 보다 보면 커피가 어쩔 때는 건강에 좋다는 뉴스도 나오고 네. 또 어떨 때는 커피가 건강에 나쁘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커피는 한마디로 말하면 헐크입니다. 헐크요? 네,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아, 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커피라는 게 양면성, 건강 관련해서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커피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인데 최소한 1000종 이상의 다양한 화학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됐을 때는 어떤 특정 물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건강에 좋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까지 수십 년 동안 발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요. 커피가 전반적으로 좋은 측면은 좀 많은 편이에요. 이를테면 당뇨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고요. 아, 예. 그다음에 몇몇 암의 발생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파킨슨 병이라는 병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좀 낮출 수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 커피는 콜레스테롤을 올려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임산부의 경우에는 유산이나 저체중아 출산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성도 일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헐크처럼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커피,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좋은 점부터 좀 먼저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네.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먹는 것과 그다음에 질병과의 관계를 연구를 한다면 이른바 임상시험을 하기에는 좀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임상시험으로 어떤 그룹은 이걸 먹게 하고 어떤 거는 못 먹게 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을 하는 연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호트 연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감염병 유행 때 우리가 코호트란 말을 많이 네, 듣지 코호트 않았습니까? 격리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코호트란 말은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직업, 의사나 간호사,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다거나 혹은 지역으로 해서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의 집단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가 있냐면 이 당뇨 평소에 커피를 별로 마시지 않는 사람과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과 관찰을 해본 거죠. 그래서 5년, 10년 후에 커피 마시지 않는 사람과 많이 마시는 사람 사이에 어떤 질병의 발생이 얼마나 몇 배 차이가 있나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연구를 또 종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질병의 어떤 그 치료라든가 원인을 확인하는 연구를 할 때는 한두 편의 연구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편을 종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합하는 메타 분석 결과를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2014년에 당뇨 전문 국제학술지에 기존에 나왔던 28편의 코호트 연구를 다 종합을 해봤어요. 예. 메타 분석을 해봤더니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당뇨병의 위험성이 약 6%에서 9% 정도 줄었다는 것이죠. 아, 정말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카페인이 당뇨에 좋은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카페인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르제닉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네.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장내에서 당 흡수를 좀 막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 들어온 당의 혈당 수준을 낮추는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긍정적인 작용들 때문에 커피를 자주 마시면 당뇨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이번에는 안 좋은 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대표적으로 아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거 전에 우리가 몇몇 암은 좀 네.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간암이나 자궁내막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좀 낮추는 거로 돼 있어서 2016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커피가 이전에는 발암물질로도 의심을 했었는데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오히려 아우. 낮추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안 좋은 면을 얘기를 하면 네. 아쉽게도 이게 콜레스테롤을 좀 높이는 거로 돼 있어요. 음. 기존에 나왔던 연구 결과를 또 종합하는 메타 분석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임상 시험에 대한 연구도 있고 코호트 연구도 있는데 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혈중 콜레스테롤들이 일반적으로 좀 높아지는 것으로 오.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뭐 그 디카페인 커피 같은 경우에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나요? 여기서 핵심은 사실 카페인보다는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스톨이라는 오일입니다. 기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카페스톨 함량이 많은 커피를 자주 마시면 콜레스테롤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터키나 스칸디나비안 반도식 커피 같은 경우는 원두를 가라앉은 다음에 끓이는 거거든요. 이게 끓이게 되면 필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카페스톨 함량이 되게 많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스프레소라는 것도 완전히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좀 함량이 좀 높고요. 아. 이 에스프레소에 물을 탄 게 아메리카노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립커피 순으로 카페스톨 함량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어쨌든 커피 종류와 상관없이 카페스톨이 커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커피는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요. 하루에 한두 잔 이내로 예. 좀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내가 특별한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만한 원인, 즉 흡연이나 음주, 비만, 운동 부족 등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네. 희한하게 콜레스테롤 높다라고 얘기 들으신 분들은 네. 혹시 내가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다면 커피 섭취를 좀 줄여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출근길 직장인분들 참고해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